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현민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헬스케어 솔루션즈 아키텍트팀 공공부문에 속해 있고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웨비나를 통해 AWS 노코드 머신러닝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머신러닝에 관한 지식이나 스킬셋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쉽게 모델을 개발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캔버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경유님께서 소개해 드렸던 아마존 세이지 메커의 하나의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잠깐 머신러닝에 관련된 혁신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존닷컴에서는 이제 이커머스 조직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내에서 다양한 추천 엔진을 학습하거나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센터에서 로봇과 같은 최적화하는 그런 물류 최적화라든지 그리고 알렉사 스피커를 통해서 수십억 건의 알렉사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머신러닝으로 한 번 더 학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아마존에서의 서비스들에 이미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머신러닝에 전념하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서비스도 그런 것으로부터 개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사실 아마존에서는 계속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마존닷컴 쇼핑몰에서 또 그랬지만 이제 이를 시작으로 AWS는 ML과 관련해서 앞에 소개해드린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많은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머신러닝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AWS가 좀 앞장서고 있는 단계이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여 계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코딩이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나 연구를 가속화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연구자나 비즈니스 분석가 또 도메인 전문가들도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ML의 민주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존의 비즈니스 분석가나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는 비즈니스 분석가들이나 연구자들, 도메인 전문가들이 머신러닝의 전문 지식 없이도 자체적으로 매우 정확한 머신러닝 예측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사용하면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쉽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쉽고 또 그것을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합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가 그래서 모든 기능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 모델 선택, 학습, 최적화를 모두 담당하고 AWS에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세이지 메이커의 서비스 중에 오토 ML이라는 부분에 오토 파일럿과 같은 이 오토 ML 혁신을 사용해서 완전히 설명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가는 동일한 UI에서 빠르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 예측 결과로부터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 연구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캔버스에 생성한 어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나 과학자랑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면서 계속 MLOps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그 사용량 기반 가격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선결제 금액이나 라이센스 비용이 없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고객들이 얘기하기를 이 코드가 필요 없는 ML 도구의 TCO, 즉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머신러닝 도입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세이지메이커의 내부나 외부의 모든 도구에서 실제 모델을 불러와서 캔버스에서 직접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캔버스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 유형이 거의 80% 정도에 대한
그 문제들이 주로 표나 시계열 사용 데이터를 많이 다룬다고 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주요 비즈니스의 사용 사례인데 뭐 많은 고객들이 주로 고객 이탈이나 판매 전환을 예측한다거나 제품의 향후 수요나 재고를 예측하는 데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계열 사용 사례에 해당하고 또 의료업계에서는 병원의 재입원을 예측한다거나 금융에서는 고객 신용 리스크를 또 리테일에서는 배송 시간 예측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머신러닝의 지식이 다소 부족하거나 없다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타겟 컬럼에 대한 값을 예측한다거나 어떤 컬럼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컬럼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영향도에 대한 것을 보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과 같이 여기 열거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진 분류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는 멀티 클래스 분류,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나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것들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캔버스에 대해서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데모로 경유님께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어떤 콘솔 접근 이전에 완전히 그 AWS 콘솔을 벗어나서 머신러닝을 위해서 비즈니스 친화적인 어떤 셀프 서비스 액세스 화면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솔과 달리 다른 창을 띄워서 캔버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따가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23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한 도메인 내에 예를 들면 싱글 사인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범용적인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이 캔버스 앱에 로그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의 작동 방식 없이도 사스 도구에 액세스하는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하고 모델 훈련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의 과정까지 최종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첫 번째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델을 그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내고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결국 내가 만든 모델이 적절한지 어떤 평가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가가 거쳐진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인데 캔버스 내에서 S3, 아마존에서 아마 하셨던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S3라든지 레드시프트와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다양한 앱들,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이 여러 가지 소스나 로컬 디스크의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해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통해서 바로 내가 가져온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학 함수나 연산자 같은 것, 뭐 쉽게 이해를 한다면 엑셀에서 함수를 쓰는 것처럼 캔버스 내에서도 내가 가지고 온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나 연산자를 적용해서 한 번 더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마 머신러닝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비즈니스 분석가나 연구자, 이런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지식 없는 연구자들한테도 데이터를 미리 살펴보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분산형 차트나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막대 차트나 박스 플롯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어떤 분포가 있는지 어떤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버튼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수치 예측이나 이진 분류, 멀티 클래스 분류, 시계열 같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모델을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머신러닝 모델이란 거는 마치 생명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피드백 받고 반영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튜닝을 한 다음에 모델 배포를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캔버스에서는 단순히 모델 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피처 임포턴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는데 결국에 어떤 트루 포지티브나 false 네거티브 같은 것들의 값을 볼 수도 있고요.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이따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앞에서 ML 민주화를 설명을 배경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팀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에 방금 내가 직접 클릭으로 한 번에 만든 모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모델을 레지스트리라는 공간에 등록하고 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받은 모델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데이터 과학자가 넣으면 그 피드백 받은 것이 반영된 모델을 갖고 와서 한 번 더 캔버스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서 이렇게 매우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 등록한 모델을 다시금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등록해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따가 한번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올해 3월에 출시된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는 어떤 몇 가지 미리 만들어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내가 데이터를 준비한다거나 그 모델을 새로 만들거나 할 필요 없이 몇 가지 모델들을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정 분석 모델을 선택해서 소셜 미디어나 고객 지원 어떤 제품 리뷰 데이터를 CSV나 엑셀 파일 같은 걸 업로드해서 그걸로부터 감정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탐지 모델을 사용하면 이메일이나 어떤 문서 같은 것을 올렸을 때 거기에 PII, 즉 개인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원래 기존에 앞에서도 소개드렸던 몇 가지 서비스들 중에 아마존 리코그니션, 컴프리엔드, 텍스트레이터와 같은 AI 서비스 기반 하에서 구성되어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에 좀 익숙해졌을 경우에 캔버스 UI에서 바로 예측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바로 값을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이 값을 이렇게 바꿨을 때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내뱉는지, 어떤 결과로 예측을 하는지를 실제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팀은 클릭 몇 번과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머신러닝 구축하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과학팀과 협력해서 신뢰를 높이고 모델을 제품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실제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WS 콘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항목에 보면 머신러닝이 있고 이 머신러닝 내에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뭐 세이지메이커 메뉴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도 데모를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도메인이란 것을 맨 처음 만들게 됩니다. 이 도메인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학습 이런 환경 구축하려면 컴퓨팅이라든지 뭐 보안, 네트워크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고 마치 그러니까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온보딩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도메인을 사전에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도메인에서 바로 아까 전에 들어갔던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캔버스 화면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 화면으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사용자분들께서는 헬프 메뉴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캔버스에서 처음 스타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데이터셋을 임포트하는 과정, 왼쪽 메뉴에서 데이터셋 페이지로 들어가고 이제 임포트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S3뿐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뭐 세일즈포스나 SAP 같은 다른 외부 서드파티 앱에서 어떤 데이터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미리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아마 머신러닝 처음 다루실 때 가장 많이 왜 숫자가 차이가 나지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퍼스트 컬럼에 대해서 헤더니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중에 캔버스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네.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PT 화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화면 지금은 잘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놓쳤네요. 처음에 그 AWS 콘솔상에서 이제 잠깐 인터넷이 끊겨서 지금 공유가 끊겼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AWS 콘솔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메뉴에 가면 AWS의 여러 제품군 중에 머신러닝이 있고요. 머신러닝에서 세이지 메이커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 메이커에는 첫 번째로 앞에서 이제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개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도메인이라는 온보딩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뭐냐 하면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크, 앱에 대한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을 쉽고 간편하게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온보딩하는 걸 도와드리는 서비스고 여기서 만든 도메인을 통해서 사전에 만들었던 이 도메인에 스튜디오나 캔버스 환경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버스 화면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캔버스의 첫 화면인데요. 메뉴 구성이 Ready to Use 모델, My 모델, Shared 모델, 데이터셋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하는 유저분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분석가나 연구자들, 머신러닝 지식이 없는 이런 분들이 될 텐데 헬프라는 버튼을 눌러서 가이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데이터셋을 임포트하는 단계고요. 여기 보시듯이 첫 번째 데이터셋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이 임포트를 클릭했을 때 아마존 S3나 아마존 아테나 같은 저희 AWS의 다른 스토리지나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로컬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나 SAP,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서드파티 앱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좀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나면 여기에 실제 그 업로드한 파일을 체크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업로드했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예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데이터인데 지금 예를 들면 리드 데이터랑 웹 마케팅 데이터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두 가지에 대해서 조이닝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프로스펙트 아이디가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에 대한 컬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같은 그 샘플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이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돼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마케팅에 대해서 각각 샘플 즉 그 마케팅 대상 사람마다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에 대한 컬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되었는지 컨버티드라는 컬럼에서 그것을 바이너리 형태로 우리의 고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 지금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데이터를 클릭한 뒤에 바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모델을 눌러주시면요. 네.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쓰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훈련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미지 분석에 대한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마케팅에서 컨버팅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 그 모델에 대한 생성을 하면 어떤 컬럼을 최종적으로 예측할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듯이 1과 0으로 분류되고 1은 고객이 판매가 전환됐다. 즉 우리의 고객이 됐다. 0은 아직 우리의 고객이 결정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런 밸류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컬럼은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프리뷰 모델을 누르면 몇 분 뒤에 이 모델에 대한 정확도가 나오게 되고 실제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떠한 장치도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퀵 빌드로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리드 뷰 이런 걸 통해서 값들의 분포나 평균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스캐터 플롯이나 바 차트, 박스 플롯 같은 것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검사 단계가 끝났다면 퀵 빌드 버튼 그리고 스탠다드 빌드 버튼이 있는데 퀵 빌드는 실제 훈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다소 이제 정확도가 스탠다드 빌드보다는 떨어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스탠다드 빌드를 하게 되면 모든 앙상블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필요한 가장 효율이 높은 성능이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빌드를 눌러서 바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하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미싱 밸류가 있다라거나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분석 애널라이즈 버튼을 눌러서 빌드하게 되면 그 모델의 뭐 문제 정의나 데이터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수십 분에서 수시간 내에 그 모델이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훈련된 모델들을 좀 갖고 왔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Ready to Use 모델이란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됐던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브젝트 디텍션인 이미지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 이미지가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 이미지에 어떤 게 있는지 아마존에 있는 기존의 모델에 기반해서 예측 결과를 내보여 줍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비나 자동차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비를 바로 업로드하면 애니멀, 버터플라이 같은 것들이 컨피던스 레벨이 굉장히 높게 예측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디 투 유즈 모델에서는 신원 이런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랭귀지 디텍션과 같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된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 모델로 갔을 때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세일즈 컨버전 모델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모델마다 어떤 파라미터 튜닝을 했다거나 데이터를 만진 방법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마다 버저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연구자들한테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결과를 보시려면 클릭을 했을 때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학습이 됐는지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컬럼의 임팩트, 즉 피처 임포턴스 값들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는 보통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스코어링 메뉴로 가시면 지금 예측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어큐리시 인사이트라는 메뉴에서는 지금 모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컨버전 됐는지 안 됐는지 했을 때 컨버전 된 경우, 즉 값이 1을 가질 경우에 98.348%로 그것이 예측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드밴스 매트릭을 눌렀을 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프리시즌, 리콜, 그 다음에 AUC 값, 어큐러시, F1 스코어까지 한눈에 이런 매트릭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판매 전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학습된 데이터라고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딕트 메뉴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배치 프리딕션이 있고 싱글 프리딕션이 있는데 배치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앞에서 보여드린 컬럼들의 데이터가 준비됐을 때 실제 이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판매 전환이 예측됐는지를 알 수 있는 메뉴고 다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싱글은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샘플을 넣었을 때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내보일 수 있는지 예측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었을 때 이 분석 메뉴에서 가장 높은 피처가 used promo라는 피처였는데요. 이 값을 한번 변경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o promo, 즉 프로모션을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no라고 예측이 됐는데 컨버티드 결과가 이 값을 프로모를 사용했을 때라고 하고 업데이트 시키게 되면 이 모델이 뭐 동일한 결과를 내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이 아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제가 테스트로 보여드리려는 거는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해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도 지금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잠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정상인과 그 다음에 피노미아가 있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델 데이터로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것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샘플의 임밸런스 때문에 모델이 과적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예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해서 컴퓨터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런 샘플에 대해서 끌어놓고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한 모델에 대해. 이게 처음에 제가 바로 전에는 이걸 돌려놓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또 컴퓨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초반에 조금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혹시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이실까요? 지금은 준비하셨던 스크립트 화면이 보이고 전체 화면이 아닙니다. 아, 네.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네,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보여드린 데이터셋을 쾌글 해서 갖고 와서 학습을 좀 시켰었고, 정상 박테리아 바이러스 환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상 환자와 질병이 있는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로 한번 훈련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분석가에게 다소 ML이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가들이 실제 전문가이고 여기 계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 의료 영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도메인의 논리지나 그런 투명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 번째로 결국 분석가들한테, 즉 연구자분들한테 노후 코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활한 협업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바로 모델을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도메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만들 수 있는 툴을 가지고 또 이 모델에서 사실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캔버스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전달함으로써 이런 협업이 중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실제 ML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AWS의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나 그다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환경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스테이크홀더, 즉 참여하는 인원들의 페르소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준비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데이터만 가지고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툴이 캔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 스토리 중에서 앞에 김종민 리더님도 저희의 어떤 고객 사례가 될 수 있고 한 가지 대표적으로 캔버스에 대한 어떤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BMW 그룹의 사례인데요. 다들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실 수 있는 브랜드고 이 BMW에서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통해서 BMW 그룹 내 여러 구성원들에게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교육과 지식을 전파하고 실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또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처음 전문가분들, 즉 연구자,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 중에 혹시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코드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없다라 할지라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통해서 한번 접속하실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시면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쉽게 머신러닝의 지식 없이 모델을 훈련하고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네,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파워포인트 화면이 안 보인다는 말이었네요. 네, 선생님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